북한에서는 밧줄부터 벗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화 한 통 치면 국경 예선이 딱 열려요. 날아가는 비행기도 오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는 잘 살았어요. 이 컵에다 고기도 좀 먹기 싫어가지고 부모하고 늘상 싸웠거든요. 지금도 소고기 질려서 안 먹어요. 우리 집은 외제차만 5대가 승용차가. 저 학교 때 차 같은 거는 사파리하고 농구방이었고요. 2달 패딩이라고 좀 큰 돈으로 1,200달러. 2달 그거 먹지도 못한 게 어떡해요. 돼지가 최고예요. 돼지는 새끼를 까잖아. 재밌는 북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만나러 북한 영상 속 숨은 재미를 쏙쏙 찾아주는 북한 돌발 영상 함께 보시죠. 리만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시절보다 이만갑에 와서 뉴스 진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남한 대표 꽃미남 앵커 김일준입니다. 볼수록 고운 여성 북조선 보도원 유현지입니다. 다 함께 외쳐보죠. 북조선 돌발 영상! 자, 오늘 소개할 돌발 영상은 북조선 전문직의 세계를 다룬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유현주 동무, 네. 자, 오늘의 북조선 전문직, 대체 어떤 직업입니까? 네, 바로 북조선 모든 꽃봉오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녹음사, 즉 남조선에서 송우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북조선 아동영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4.16 영화 촬영소를 소개합니다. 인기 있는 만화 영화들이 수많이 창작돼서 나오는 굴지의 만화 영화 창작기지를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들었었을 때 이곳에서는 한창 로금사들이 새로 창작되는 만화 영화 소년장수 륜속부에 대한 로금 합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야, 다들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 만화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놀거리가 없는 북한에서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아동영화를 보는 것이 어린이 유희의 전부. 게다가 북한은 아동영화 내용을 통해 어릴 때부터 김부자 우상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동영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과연 이 4.16 영화 촬영소 안에서 북한 로금사들이 어떤 연기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음성 연기를 펼치고 있는 녹음사 동무들을 소개합니다. 되찾아간 놈은 아직 없었는데. 난 물건이 아니라 널 찾아고 온 거다. 매달려 있는 호박이오이다. 그래. 비록 방송에 얼굴이 나오지는 않지만 정장을 갖춰 입고 목소리 연기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북한의 성우는 어떻게 뽑는 건가요? 물론 아무나 쉽게 뽑힐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평양 연극영화대학의 방송과, 배우과, 졸업생 중에서 선발되거나 각 군부대의 예술선전대나 도예술선전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중 우수한 사람만 뽑아서 선발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뽑혀서 목소리 연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바로 4.16 아동영화 촬영소에서 본업만큼 중요한 일, 혼신의 힘을 다해 생활체육에 힘쓰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루 노동시간에서 피곤이 제일 몰리는 시간을 손질하고 손자리에서 5분간씩 진행하는 읍간체조는 앉아서 일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보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3대 혁명 기수들답게 대중체육 활동에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의 전체 일꾼들과 창작가들. 이들이 보이는 대중체육 활동 요리는 언제나 온 촬영소에 혁명적 기백과 낭만이 차넘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지식과 능력을 뽐내며 일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지만 마지막에 운동하는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 그러게. 북조선 돌발 가시라요. 영상. 자, 다음 이 시간 더 새로운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한 꽃미남 앵커 김일주. 볼수록 고운 보도원 유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2016년 새해 맞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곧 이제 3월입니다. 그렇죠. 저는 3월 하면은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데? 처음 대학교 입학하고 첫 등교날 그 골목길을 걸어갈 때 그 바람이 아직도 생각나요. 바람. 네. 음. 막 그때 막 이 추억에 굉장한데. 봄이 오나 보다. 네. 여자는 봄 타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상민 씨. 네. 저희 같은 학교 같은 학번이에요. 네. 그런데 수석 입학이에요. 아, 이거 그 증거가 있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왜? 증거가 근데 있는 거야? 저는 영화과 당시에. 수석인 줄 알았는데 전체 남자 수석이래요. 아니, 잠깐만, 이 증거는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제가 룰라 활동하면서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요. 그 학교가 연예인이 특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라고 소문이 났어요. 맞아요. 연예인이라고 받아주는 네, 거. 그래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갔는데 이제 사실 저는 남자부 수석이었는데 전체 수석은 여자분이 있었어요 따로. 근데 기사가 이제 전체 수석으로 나가서 전체 수석이었던 그 여자분께서 신문사에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 정정 기사가 나갔어요. 사실은 남자부 수석이더라. 야, 그런가 하면 우리 김유중 씨. 네네. 점점 키가 크고 있다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점점 크고 계시다면서요. 190에서 딱 끝입니다. 아니, 지금 뭐 이미 도구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안 됩니다. 3월하면 뭐, 딱 3월하면 아까 캠퍼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가의 캠퍼스 이제 개강도 하고 MT도 가고 소개팅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3월 달에. 소개팅 안 했고 그냥 제가 늘 손을 내밀었던. 요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아유 뭐 아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아 그럴까요? 네. 예 그러면은 하고 싶다 하세요.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할 뻔했어. 은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민영아 씨와 함께 정말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네. 3월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유관순 누나예요.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아직도 누나야. 진짜 이 홍성훈 씨 말씀 잘하십니다. 3.1절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3.1절이 이제 사실 3월의 시작이잖아요. 네. 아영 씨, 네. 북한에 3.1절이 있나요? 북한에는 3.1절이 없습니다. 어머. 네, 3.1절이 없고요. 3월 1일 인민봉기의 날은 있습니다. 네, 북한의 모든 기념일은 김부자만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 3월 1일 날 북한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요. 이 봉기를 첫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퍼져가지고 김일성이 당시 만 8살 정도 됐는데 그 나이에 단일시에 참여를 했다 이래가지고 그 날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 북한에서 배워주기를 그 3월 1일 날 그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그 인민봉기를 일으킨 날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그때 마침 김일성이 8살이었는데 아버지랑 그 평양 사람들이 다 막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같이 플랜카드를 들고 김일성도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 그 도록에 그 북한의 모든 학교들에 그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실에는 김일성의 그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 사진이라든지 사진이 없게 되면 그림으로 이렇게 자료 이렇게 화면들이 있는데 김일성 만세하면서 이렇게 조선독립 만세를 플랜카드 들고 있는 거 북한에서 온 애들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관순이죠. 유관순 근데요. 유관순 누나가 누구예요? 아, 몰라요? 지현씨 알아요? 저는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유관순이란 이름 들었을 때 저는 진짜 막 혼란스러웠거든요. 북한에서 알지 못했던 이름이라. 저 한국에 오니까 3.1절 날 이제 아파트 나가서 베란다 문을 딱 열었는데 집집마다 태극기 뭐 이만한 것도 걸고 요만한 것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이라는 건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뭐 이날은 1년 중에 한 번 깃발을 말리는 날인가 햇빛에 아무래도 어리니까. 어쨌든 이제 3.1절에는 꼭 태극기 잊지 말고 꼭 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나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놀랍고 다양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북한 금수저의 모든 것.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걱정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출신 성분이 그 금수저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의 물결이 조금씩 일면서 또 다른 신흥 금수저 계층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는 그 금수저들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세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씁쓸한 얘기죠. 사실 금수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
사실 많은 세대들이 좀 씁쓸해하면서도 좀 이 표현을 했던 건데 과연 북한에 금수저가 있을 수 있을까? 한성희 씨, 네. 북한에도 금수저, 신성번. 우리는 북한에서는 이제 금수저리라기보다도 탯줄부터 벗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요? 탯줄부터 벗가지고 태어났다고. 탯줄부터 다르다. 네. 전 잘못 들으면 탯줄부터 볶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되게 심하다. 아니, 나도 약간 그렇게 들었어요. 이학동무. 네. 오늘따라 더 박신양 같으십니다. 그러네. 아, 나는 리학동무 말입니다. 멋쟁이야. 사실 지금 너무 기티 나는 저 분위기에 지난주 댄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주 그 춤 정말 인상적이었고 너무 고맙습니다. 끝내줬지.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사실 우리 중대장이 붙박이였는데 보고 싶다. 또. 지난주 춤춘 이후로 중대장이 안 보인다는 혹시 그런 댄스 실력을 보니까 금수저 뭐 이런 분 아니세요? 저희는 원래 북한에 있을 때 잘 살았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뭐 좀 장사도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잘 살아났는데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약했거든요. 약했는데 한 번은 저희 학급에서 몸이 좋은 친구하고 저하고 씨름을 붙었어요. 네. 근데 저는 체격상 걔보다 작고 그거는 좀 크고 체격도 좋았는데 제가 씨름해서 이겼어요, 근데. 근데 그 집 아들은 걔는 솔직히 집 못 살다 보니까 옥수수 밥을 이렇게 배불리 먹는 아이였고, 그다음에 염소를 키우다 보니까 염소도 돼서 먹고 저는 집에서 뭐 입밥에다 고기도 좀 먹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부모하고 늘상 싸웠거든요, 밥 안 먹는다고. 난 쌀밥이 싫어요. 예,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죽 먹겠다고 죽을 찾아갔거든요, 제가. 우리의 아이고 애들이 그런다. 맞아. 남의 집에 가가지고 죽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우리 죽 좀 써먹자고. 왜 우리 국회 말씀 안 해주냐고. 그랬거든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올라왔어. 와, 내가 이만큼 진행하면서 엄마, 우리는 왜 죽 안 써먹습니까? 저 그렇게 그랬던데요. 그렇게 와서 그 정도로 잘 근데 살죠. 굳이 아들이 하는 소리가 저한테 씨름을 지고 하는다는 소리가 야, 확실히 입밥에 고기 먹은 아이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요. 네. 근데 아라씨, 맞아, 지금 어때요? 지금 엄마, 나 죽 좀 먹고 싶어요. 굉장히 그 춤 이후로 엄청 예. 좋아했었거든요. 오빠를. 다시는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방에 보면은 꼭 있잖아요. 와가지고 입밥을 이만큼 들고 와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네. 부모니 죽이랑 바꿔 먹자고. 어머. 진짜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진짜 한두 명 동네마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처럼 잘 사는 흰 쌀밥만 먹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애기는 엄마가 밥 해서 이렇게 점심 먹을 거 가마에다 넣어놓으면 그거 쟁개비 들고 가 옆집 가서 중국 가서 바꿔 먹고. 그럴 수 있어요. 어느 탈북 하신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어느 큰 병원 앞에 죽집을 갔대요. 유명한 브랜드. 9,000원, 12,000원. 죽값이 비싸니까. 밥값보다 비싸잖아요. 아니, 저는 저희 얼마 맛있는데. 남편이 데이트할 때 제가 그때 좀 이게 대학교 시험 기간이라 조금 많이 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몸보신 시켜준다고 그 유명한 죽집에 전복죽을 사주는데 정말 저는 죽사발로 이게 지금 나를 북한에서 왔다고 싶었어요. 나중에 알았더니 이 죽이 정말 비싼 죽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설렁탕집 북한에서 설렁탕 책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거든요. 그 거지랑 먹는 스테이크 죽이라고. 맞아. 그 설렁탕 굳이 사주겠대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인간이라면 만나지 말아야겠다. 북에서 쌀밥 먹겠다고 내려왔더니 죽집을 데려갔어요. 근데 북한에서 설렁탕을 거지가 먹는 밥이래요? 나만을 비하하는 그 책이고 여기에 알겠습니다. 설렁탕은 거지들이 먹는. 자, 지금 아무튼 간에 이제 금수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우리 홍선무 씨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저 북한 금수저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네. 최근에 그 북한 고위층 자녀들을 애플족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어머. 이게 뭐 스마트폰 때문인지 김성 선생님 이게 어떤 얘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라는 표현도 있는데 북한의 애플적이래 사과잖아요. 사과가 겉은 색이 빨갛잖아요.
네.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뭘까요? 빨간색. 빨간색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 사회주의, 겉으로는 사회주의인 척하지만은 실제 북한의 금수저들은 내용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양식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얗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다른 부류를 그래서 애플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뭐 애플족, 금수저이가 나왔는데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분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에 딱 어울리는 탈북 무녀가 새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조선중앙TV에도 수차례 소개된 북한 청진시의 대표 무역회사의 소장입니다. 와.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부회장 정도고요. 집에서 타고 다니던 외제차만 2대고 그 차를 타고 칠보산부터 백두산, 묘양산은 물론 평양까지도 여행을 다녔다는 진정한 금수저 탈북미녀 이향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북도 청진시에서 사시장철 잘 살아서 넋을지 않는 철 수댕이라고 불렸던 이향미입니다. 저희 이만갑을 위해서 저만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중마탄 처녀래요. 하루 일농초해도 성탄하며 내 솜씨 참말로 본 게 같다나 나날랄라날라나 나날라날랄랄랄라나 날 보고 중마처녀래요. 너무 미인이시네요. 너무 예뻐요. 몇 살 올해? 24살입니다. 아라씨보다 어려요. 이제 그 자리도 위태위태하겠어요. 아니, 처녀요. 준마가 뭐예요? 말탄처녀라는 절입니다. 아, 말탄처녀? 네. 그게 왜 좋지? 그러니까 솜씨도 빠르고 막 남보다 더 빨리빨리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마처녀라는 겁니다. 아, 훌륭한 말처럼. 네. 아니 향미 씨가 네. 금수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부티가 나 보여요. 네. 이상민 씨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왜 똑바로 안 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뭐예요? 아니죠. 북한의 금수저라고 하고 보니까 되게 좀 신비로운 건 있어요. 신비스럽고, 뭘 하셨을까? 강부의 딸, 진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우동 먹으러 오키나와 가서 우동 먹고 진짜 왔나? 아니면 지금 이따 저녁에 또 저녁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실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네. 저 향미 씨는 언제 왔어요? 2013년도에. 이전국 13년도에. 네. 이거 하나는 몇 개예요? 한원 184개입니다. 왜 꼭 기수 물어봐요? 제가 선배라. 네, 제가 선배라. 어디 예식장 갔더니 하은혜 씨 보고 어떤 어르신이. 탈북하신 분이 오더니 하나원 몇 끼입니까? 싫어합니다. 네. 네. 이향미 씨는 사실 기타도 칠 줄 안다고 그러고 뭐 노래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기타 같은 거 어디서 배웠어요? 네, 북한에서 저 학교 때 이렇게 하음으로 한 1년 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악은 한 3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배운 건 아니시고. 네, 적어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악기가 이렇게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진 않고요. 제가 학교 때 이렇게 음악 시간에 이렇게 음악 선생님께서 너 되게 노래 잘한다. 우리 음악반에 오라고 막 되게 노래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돌이랑 많고 남자들이랑 많고 하니까 좀 되게 부응해서 나가겠다고 막 서서에 나갔는데 선생님께서 한 열흘 만에 야, 이 서서에 지금
다 장비됐는데 전기 기타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 기타 좀 제일 좋은 걸로 아빠한테 좀 말해서 사달라고. 네. 그래서 아빠가 그때 평양 갔을 때예요. 아빠한테 전화했고요. 그때 150달러 주고 제일 좋은 기타로 학교에 선물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거기서. 그 오늘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사실은 뭐 여기 와서 잘못 얘기했다 키는 밑보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오늘만큼은 다들 솔직하게 혹시 여유 있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날로 자랑하는 날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전자 기타를 살 정도면 정말 집안이 잘 살았네요. 그러면 그거 막 기증하고 이럴 정도면 학교 생활 되게 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막 학교에서 막 전쟁 대피 훈련 같은 거 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전 자전거 끌고 도시락 벤또에다가 또 간식 배낭에 짐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막 그럼 선생님들이 자전거를 사려서 제 거를 막 끌어다 주시고 제 가방도 막 계속 와, 사다 완전 주시고. 공주였네. 네. 그리고 또 뭐 내일 영어 시험 친다면 선생님이 야, 너 답안 볼까? 뭐 이러면 네, 답안 주세요 하면 네, 알지? 딱 이러면 제가 담배 아빠 거 막 가져다 주시면 답안도 주고 답안 보고 막 시험 치고. 와. 네. 갑자기 이쪽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쪽 분위기 표정들이. 그리고 올해 한복. 겨울에는 학교 막 4학년 2반이라면 2반에 한복이 있어야지만 겨울 산단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다고. 아, 불 때우는 거? 네, 한복. 그러면 저는 그 2반 청 한복을 제가 책임졌어요. 그냥 혼자서 다 담당하다 시험. 그러면 친구들도 되게 고마워했겠어요. 오히려 같은 친구들은 반이라. 제가 정상보이 안 나와도 말 안 했고 뭐 마지막 학교 갈 때 하도 제가 말 안 해도 말 못했고. 상민아. 저언이라기는 제가 다 했거든요. 상민아. 상민아. 만나라. 어울린다. 그 나이가 지금 24살이면 정말. 못다운 나이에요. 어울린다. 아, 그럼 제가 아까 귀가 솔깃한 게 집에 차가 2대가 있으셨다고요? 네네. 네. 그것도 외제 차로. 아, 맞아. 네. 차종이 저희 뭐였어요? 아빠가 무역 사장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막 배로 일본 자전거 아빠가 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차 같은 거는 사파리하고 농구방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사파리는 그냥 출근할 때 타고 농구방은 출장을 아빠가 많이 다니거든요. 사파리 농구방은 뭡니까? 농구방은 그 일본식 인토네이션이에요. 롱벤의 그 말이 롱벤이라고 거의 요즘 그 연예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죠. 그다음 사파리라고 레이가 있잖아요. 레이. 사파리. 예. 롱구방. 지금요, 이상민 씨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혼잣말로, 야, 진짜 부자인데. 진짜 부자였네. 진짜 부자네. 예. 상민 씨, 근데 또 궁금한 게, 피부가 좋은 걸 많이 드신 것처럼 촉촉하거든요. 네. 뭘 드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한테는 이런 게 그런 거 뭐지? 외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물이라면 막 일등품 송이버섯, 물개고기, 막 멧돼지고기, 막 운단,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외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떨구지 않고 그냥 아빠가 이렇게 조금씩 먹으니까. 리혁 씨도 막 난 쌀밥을 싫어했는데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네요. 난 그 정도 안 내요. 집에 차 있어서 아니가 롱구방. 아니 우리도 좀 뭐 못 사는 건 아니었는데 오토바이도 있고 있었는데 집에. 근데 송이버섯 먹기 싫었다는 거는 북한에서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고기하고 송이버섯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북한에서. 고기보다 송이가 귀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귀하죠. 우리 주현 씨도 좀 살았잖아요. 주현 씨도 송이버섯. 네, 전 송이버섯 싫어서 안 먹었어요. 진짜예요? 송이버섯이? 네, 저희 집에는 막 이렇게 저기다 막 절코놨댔어요. 우리 집도요. 근데 잠깐만, 뭐라고요? 우리 집 1등 그 송이를 우리 아빠가 직접 다 캐서 왔어요. 진짜 이건 완전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그 이양미 씨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면 좀 다르긴 다르네요. 예, 이 말투나 이런 게 좀 약간 우아하게 나오고. 우리는 하셨죠? 오빠 두고 봐요. 아니 진짜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도 절대 눈을 안 돌리세요 일로.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자리도 일부러 이쪽으로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저쪽 보기 싫다고. 자,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간식으로 뭐 먹었어요? 저는 간식으로 이게 투하고 막 미리하고 되게 여기서는 애기들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는 막 10통짜리 박스에 300원 합니다. 중국 돈으로 300원 하고 하면 저는 되게 그걸 좋아했어요. 막 더운 물에다가 막 풀어먹고 숟가락으로 퍼먹고 되게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되게 그걸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애기들 간식인데. 그러면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액세서리라든가 아니면 뭐. 저는 이렇게 수달 패딩. 수달 패딩? 네, 수달 패딩이라고 수달 총진에 모피 아니, 모피? 딱 5개 들어온 겁니다. 모피 뭐예요? 5개. 네, 야, 수달 패딩이면 그거 입고 물에 막 들어가요? 북한 돈으로 딱 500만 원 했거든요. 와. 네. 모피. 그게 엄마 거가 아니고 본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밍크 패딩을 좋아하고 저는 털을 좋아합니다, 일단은. 그 몇 살이었는데 수달 패딩을 입었어요? 저는 그때 막 19, 20살. 네. 네, 저 어린 반면에 이렇게 털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막 수달이라면 막 수달이 통깨 이렇게 패딩이 다 다리 꼬리부터 코까지 다. 지금 거짓말인 줄 아는 분들이 있을까봐. 증거 사진을 가져오셨다고요? 사진은 또 어떻게 들고 온 거예요? 사진은 이 사진이 선물될 줄은 몰랐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를 찍어준 사진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탈북했어? 네. 어느 순간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사진 몇 장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를 많이 찍어줬던 사진사 아저씨가? 네. 저는 항상 거기서 찍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메모리에 사진을 몇 장을 제 걸 가져왔더라고요. 예뻐서. 예쁘니까 하는 거지. 예쁘니까. 자, 이분이 과연 어떤 사진이 있었는지, 과거 어릴 적, 이제 몇 년 정도? 그 패딩은 탈북하기 전, 몇 달 전에 찍은 거. 좋습니다. 자, 북에서 사진이 어찌어찌해서 오게 됐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보시죠. 어머. 저분 본인이에요? 저분은 누굽니까? 진짜 얼굴도 진짜 좋으시네. 자, 보시죠. 저분 본인이에요? 저분은 누굽니까? 진짜 얼굴도 지금보다 좋으시네.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보다 좋으셔. 아니, 잘 살았네, 역시. 잘 먹었어. 어디 울랑방수로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남한에서 말랐어! 남한에 와서 말랐어! 여기가 흰불구나.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얘기를 해주시네. 북에서는 좀 통통했었어요? 어릴 네, 때. 저 많이 통통했습니다. 자, 딴 사진. 지금 저 사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몇 살 때?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네, 20살 때 탈북하기 전 몇 개월 전에 찍었습니다. 저기 어디 야외예요? 실내예요? 도로에다가 사진사분이 저렇게 장식을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저 패딩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흔히 입는 점퍼입니까? 일반인들은 아예 구경도 못 해요. 저도 도래기 가족이 비싸 보여요. 그래, 5개밖에 없대잖아. 5개밖에. 저는 18살 입었어요, 저 패딩. 18살 됐었어요. 18살 저걸 입었어요? 네, 학급에서 2번째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야 네, 입을 수 있는 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잘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사진까지 찍고 이렇게 다니려면 이 어려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또 부잣집 딸들 많아가지고 맞아요. 서로 이중에서 저 정도는 입어. 아니, 근데 지금 향미 씨를 조금 안 좋아하는 그룹이 생긴 것 같아요. 여 아래 동네는 여기 문제요, 여기. 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같아, 우리 지금. 좋아해. 향미 씨를 싫어하는 이유가 향미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게요. 네. 만약에 향미 씨 얼굴이 지금 사진의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었다면 저는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왜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저 얼굴 정말 부티나는 얼굴이거든요. 잘 먹었으니까 피부도 일단 하얗죠? 그리고 얼마나 푸근해요. 북한은 이게 약간 무사집 딸들 그런 얼굴 향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거기서 지금 이 얼굴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명선 대표님이나 그렇죠. 예. 향미 씨 이렇게 박현숙 씨 이렇게 좀 약간 지일한 우리 리역 동무도 사실은 하얀 뽀얀 얼굴에 저도 사진 있는데 다음번에 가져올게요. 네. 가져와. 꼭 가져와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있대요. 사진 보시죠.
엄마. 이쁘다. 이건 이제 얼굴이 자세가 나오고. 이건 언제 시작입니까? 이거는 중학교 4학년 때 찍은 겁니다. 중학생 가방이 조금 화려해요? 네, 저 가방도 정품 가방. 뭔데요? 너트북처럼 생긴 가방이라서 노트백. 네. 그러니까 저 노트북 가방 안에는 노트북이 있습니까? 노트북은 없는 거고. 노트북도 있습니다. 노트북이 있는 네. 거. 이게 다른 거지.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는 노트북이 이 노트북입니까? 그쵸, 우리 집 남한에서 쓰는 노트북이고. 어머나. 신발은 뭐예요? 저거는 7단짜리 샌들이라고 저것도 그냥 기성 샌들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명품이라고. 정품. 정품입니다. 저 샌들을 모방한 가짜 샌들가 많거든요. 근데 저건 정품입니다. 근데 저 때 되게 예뻤어요. 학교 때 인기 많았겠어요. 네, 저 많았습니다. 너무 예뻐요. 중학교 4학년 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런 사진이 없는 거지. 이게 사실 어려운 거지. 그렇죠. 아영 씨. 아영 씨가 지금 보면은 이 평을 잘 해주시는 분이야. 일단은 보면은 딱 걸치고 있는 이게 몽타주가 일단 달라요. 일단 저 사진 속에 저 아이가 입고 있는 이 옷도요, 일반 인민들은요, 절대 구경도 못해요. 저희는요, 아빠 런닝구를 갖다가 딱 그때 이만큼 저 옛날이죠. 야, 그 얘기하면 나 또 나오잖아. 그게 대표적인 일반 인민들이 입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런닝을 그쵸? 가운데를 묶어서 수영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보면 범죄 심리 무슨 뭐 프로파일러 같으세요. 근데 또 저게 왜 부잣집 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딱 보면 이제 얼굴이 일단은 붓혀놨어요. 굉장히 잘 먹은 얼굴. 잘 먹는 거예요? 아니, 번지르르 하고. 예. 저 구명조끼는요? 저 구명조끼도 저는 북한에서 구명조끼 없어서 그 자동차 그 뭐야, 그거. 해가지고. 일단 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구명조끼 어떻게 감히 사람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옷 봐요. 저렇게 알록달록한 저런 거는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저희가 청진 앞바다입니까? 네, 청진북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면 저 사진 저 뒤에 있는 분들도 다 부자네요? 이게 수영복 나름 다르거든요. 제가 입은 거는 평양에서 아빠가 70달러 주고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사준 그렇지. 거니까. 아까 말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 보면 시골 학교에서 이제 어떤 서울에서 이사 오네. 우리 아빠가 서울에서 70달러 주고 사온 옷이야. 이런 약간 70달러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가방 안 들고 다녔거든요. 왜요? 애들이 우리 집에서 짜장면 먹으려고. 닭도로 다 주지. 저는 남산타워에 있는 책받침이 있었다고요. 남산타워. 뭐. 네. 그게 자랑이라고. 그게 아니 근데 사실 근데 그거는 보령 사람들이 이걸 도는 거지. 아니 나랑 같은 세대인데 뭐 우리는 남산 타워에 있는 이런 거 안 갖고 다녀서 책받침이면 63 빌딩에 이렇게 딱 올라가 있어. 남산 타워는 우리가 인정 안 하고. 그런데 일단 저기 궁금해. 저 바닷가가 청양공원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 가보신 분. 네. 많이 갔죠. 네. 주현 씨도 저런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네, 저 구명조끼 뭐 누워서 탈 수 있는 구명대, 수영복. 배틀 붙었어 지금. 내가 전 세계에 이런 거 자랑할 수 있다고. 김성수님. 네. 이상하게 청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네요. 그렇죠. 청진이 원래 결코 우리가 좀 가려져서 그렇지 무시할 도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평양하고 대비할 때 청진이 역사가 깊어요. 이제 이게 일제강점기 때도 가장 많이 발달시키고 공업의 중심지였던 거 항만도시로서도 이렇게 규모가 컸던 게 청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자원들을 일본 사람들이 뺏어갈 때 다 청진을 해서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절대 다수가 청진으로 해서 나고 들어가고 해서 이게 항만도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제1교포들이 일본에서 건너와서 북한에 왔잖아요. 네. 청진에 상당히 많이 고수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문화도 많이 확산이 됐고, 청진에서 상당히 부자들이 많은 건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찬영 씨. 네. 같은 청진이지만 찬영 씨는 평범하게 살았잖아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지금 계속 입 다물지 그러게요. 오늘 왜 그러지? 계속 이러고 받아니까요. 왜냐면요. 그 수달 가죽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고 입고 다녔다고 하고, 거기다 일등송이 그냥 패딩. 저희는 엄마 선물로 한 땀 한 땀 한 거를 입었어요, 겨울에.
근데 이 친구는 일등송이 최고 비싼 송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었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그렇죠. 왜냐면 그게 다 수출용이었기 그쵸. 때문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수출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인정해요. 매일 진짜. 먹었다고 하니. 예. 저희가 이거 수다를 잡았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평백성들은 그 수다 고기 자체를 먹을 생각을 못 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가죽 같은 거 하고 이거 1호품으로 올라가거든요. 김정일이한테. 1호품이에요? 예, 올라가거든요, 그거. 그 규격이 있어요, 또. 그게. 그게인데 수다라는 놈은 92년도 때인가 15,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15,000원이면 북한은 집 거진 한 채를 사줬거든요. 근데 지금 청진에서 정말 잘 사는 향미 씨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쪽에서는 우리도 뭐 우리 동네에도 그 정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최고 부자가 이 정도였다. 이거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자랑이야. 아니 전 저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 네. 우리 집 탱크 있었다고 알고요? 저 며칠 전에 엄마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라도 그렇고 주연이도 성희도 다 북한에서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엄마 왜 우리 집은 북한에 있을 때 가난했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은하야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절대 가난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근데 엄마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왜? 돼지도 3마리 있었고 그리고 닭도 있었고 닭이 있었어요. 토끼도 있었고 그리고 병아리도 있었어요. 막가나 병아리도 있었고 그리고 자전거도 있었어요. 진짜? 자전거 나중에 진짜 팔아먹긴 했지만 뭐 돼지 3마리 있으면 완전 부자지. 완전 부자예요. 자, 완전 부자는 은하 씨가 얘기하는 나는 부자다. 돼지 3마리, 병아리, 닭, 토끼, 자전거. 돼지가 왜냐면 왜 돼지 있는 사람이 부자냐? 돼지는 새끼를 까잖아. 돼지 생산하니까. 수달 코스를 갖겠어요? 돼지 한 마리 갖겠어요? 돼지죠 당연히. 수달 어디서 키워요? 지금도 돼지를 키우고 장소만 있으면 키우고 싶어요? 오 완전 우리 홍천에서 키우고 싶네요 진짜. 진짜. 아니 부자가 돼지를 왜 키우냐고. 아니 부자가 돼지를 왜 키우냐고. 그러니까요. 병아리 있으면 다 생기는데 얘네가 키운 돼지를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뭐 하는 거 맞아. 그냥 돼지는 뭐 멧돼지 먹는 데잖아. 멧돼지. 그러니까. 그러면 멧돼지야, 또 이제.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뭐 우리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우리 아메리카노 드디어 한번 들어갑니다. 저는 아버지가 중앙당 16 사업소 기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비자금을 하는데 기사장을 하다 보니까 엄청 잘 살았어요. 네. 그리고 학교가 제가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하는 전기간 농촌동원을 못 가봤어요. 학교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장애에 부식물 일으키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촌동원이란 그 자체를 모르고. 농촌동원이라는 게 그 뭐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이 막 일해야 되는 네, 거예요. 봄하고 가을에 1년에 2번 가거든요. 근데 1년 2번 제가 중학교부터 대학 기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 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눈만 떴다 나무는 죽는데 우리 집은 라군이 행군했어요. 고난의 행군에 낙원의 행군이었다. 그렇죠. 우리는 라군이 행군했어요. 혹시 아우 이거 먹기 싫어 엄마 또 이거 줬어라고 하는 게 뭐 있었어요? 먹을 때? 저는 두부를 안 먹어요. 두부 얼마나 네, 다른 사람들이 진짜 영양실 좋아서 그때 당시 콩을 매달려 죽을 써먹는 것도 근데 우리는 계속 영양 보충을 한다. 우리 엄마가 두부를 너무나도 두부를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질려서 안 네, 먹어요? 질려서 안 먹어요. 돼지는 키웠어요? 돼지를 안 키웠어요. 왜요? 돈이 있는데 가서 사서 먹지 돼지를 굳이 집을 지키는 개만 5마리 있었어요. 네. 돼지를 키워. 우리 명성희 씨 지금 뭐 가만히 있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얘들아. 나는 평양. 저희는 원래 그 저상 때로부터 되게 다 부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아버님도 잘 살았지만은 저희 어머니 쪽이 더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히려 축구단에 후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소고기 같은 것도 원래 소를 못 잡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소 한 마리 잡아와 하면은 돈 주고 하면은 그걸 잡아올 수 있어요. 이게 평양의 힘이지. 북한의 가을이면은 그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과일 같은 것도 한 톤씩 올라와요. 집에서 창고에다가 겨울 내내 그걸 담겨놓고 하나 배 그다음에 일체 가을에 나는 온갖 과일들을 다 거기다 저장하는데 겨울이니까. 썩지 않아요? 그 창고가
겨울이 춥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게 다 보관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으나 자유가 그리워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이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네요. 똑같네요. 네. 예. 시작부터 정말 청진시 특히나 불꽃이 팍팍팍 튀는데 오늘 북한 금수저의 모든 것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 금수저 결혼식은 네모 잔치다. 북한 금수저 결혼식은 현금 잔치다. 이런 거. 그래서 그렇다, 이게 그렇다. 오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돈으로 이렇게 내가 이만큼 있다. 감내품을. 네, 이런 느낌. 홍상우 씨. 수달 외투 잔치다.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오니까 뭐 이렇게 명품 칠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달 외투 입고. 수달 외투. 저도 현금 비슷한데 달러 잔치다. 오히려. 저도 이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돈을 북한 돈이 아니라 달러로 이렇게 막 좀 자랑을 하는. 자, 정답 발표합니다. 북한 금수저 결혼식은 외제차 잔치다. 이것도 좀 약간 느낌 오는데요. 네, 외제차 잔치다. 김종수 선생님, 우리가 느끼는 그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남한에서 생각을 하면 진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나 똑같은 건데 워낙에 북한은 이게 보면은 자동차 자가용이 허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객 차량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결혼식 때 어떤 차를 쓰는가에 따라서 급수가 좀 다르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배잖아요. 근데 는 일반 소민들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분할은 그 배 빌려 타고 뭐 동상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남자집에서 여자집에도 가고 하다 보니까 잔치집 앞에 어떤 차가 서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앞에 번호판에 이게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네 하면은 뭐 10일이다 하면은 단기간, 뭐 10 하면은 뭐 연락소, 중앙당 연락소, 그 다음에 12부터 14는 또 인민위원회라고 해서 정권기관, 뭐 이게 다 식별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만 어떤 번호판인가에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그 일반 주민들 속에서도 그래요. 차를 어떤 차를 쓰냐. 이런 기준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외제차 잔치가 되는 거죠. 어떤 번호가 제일 높은 번호예요? 제일 높은 거 216이죠. 당연히. 예, 216이라고 해서 216이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간부 중에서도 가장 특정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들은 번호판 앞에가 이자처럼 분야별 그 어느 기관차라는 그게 식별이 없고 216으로 나가요. 몇 년 전에 노동당 그 비서를 하던 그 사람이 이제 딸 결혼식을 했어요. 뭐 재정상, 그다음에 좀 외무상, 교육상, 뭐 경공업상 이런 이제 상들이 이제 다 그다음에 그 연합기서 책임 비서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이제 그 말씀하는 이제 그 216 타는 사람들이에요, 다. 216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결혼식에 올 때 돈다발도 이거 다 이거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들도 이제 그 불러다가 이제 그 공연도 하면서 같이 이게 먹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제기된 거예요. 그 너무 그 호화롭게 그저 해가지고 그 연예인들 그 공연에 CD 알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돌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다 이제 그 흉흉하러 내려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표정 가만히 계세요. 외제차가 줄 섰다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이 중에요? 네. 향미 씨겠지 뭐. 결혼 안 하셨으니까. 현주 씨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 정도 못해. 영성이 씨. 영성이 씨. 결혼 안 하지 않아?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 의외로 아라 씨가 3번 했지. 그럼요. 그렇지. 아니 아라 씨는 외제차가 아니라 돼지가 줄을 섰던 거야. 줄을 이렇게 서서. 저는 누군지 알겠어요. 한 명씩 지어나가다 보니까 결론이 박현숙 씨네.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박현숙 씨. 제가 결혼식 할 때 외제차만 5대가 승용차가 동원됐대요. 거짓말. 근데 제가 결혼식 때 우리 그 신랑 측에서 더보이브 새차 승용차가 왔는데 그걸 승용차를 난데다가 해설이 싣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돈끼리 기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측에서리 보이브차 번호가 21을 딱 다니까 그다음 우리 가족 측에서 검찰서 차 번호가 21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차가 이렇게 우리 가족 측이 들이댄 게 넉 대로 들이댔어요.
와,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폼이 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그 차 타고서 신혼여행도 가는 거예요? 아니 시골 여행인 것이 아니라 버천보 기념탑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버천까지 해서 그 혁명력사 그런 데 다니면 인사를 해요. 동상에도 인사해. 동상에? 장모님 동상에. 아니 신혼여행을 가서 인사를 하러 가는 거죠. 결혼했다고. 예. 향미 씨는요, 결혼식? 네, 저는 저희 아빠 사촌 동생이 이렇게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제일 이뻐하는 동생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거의 그 언니 결혼식 달 6, 7천 달러 이렇게 드리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부터 3벌. 아, 신랑. 드레스 3벌? 네, 3벌 갈아입고요. 신랑은 돈 안 쓰게 하고. 그러니까 신랑은 돈 쓸 힘이 없습니다. 네, 호텔을 일단은 그 호텔을 통거 삽니다. 그날 직원을 20명 아빠가 삽니다. 이쁜 아가씨들. 네, 마지막에 나갈 때는 먹거리라든가 뭐 이쁜 거 이렇게 선물 주고요. 일단은 결혼식에 아빠 회사가 7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실자가 붙은 차들 몇 대, 5대 쭉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우리 가족들 싣고 남자 가족들 싣고 아빠 차로 다 이렇게 쭉 가서 호텔에 쭉 서 있는 거죠. 그것도 딱 폼이네. 그렇죠. 음식도 좀 잘 나요. 음식 같은 건 이렇게 와리대하게 안 먹고요. 스테이크 간단한 걸로. 스테이크 나왔어. 이 케이크도 이렇게 7단, 8단짜리 올려놓고. 케이크 나온다고요? 네, 케이크도 나오고요. 우리 이게 한국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봤는데 초콜릿 쭉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도 다 있습니다. 네. 초콜릿 찍어서 이렇게 네, 먹는 거. 네. 퐁듀. 옮겨놓은 거네. 차이가 있어요. 나라 씨도 그런 호화 결혼식 본 적 있죠? 아, 네.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을 저는 봤어요. 일반 사람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외제차 뭐 그런 건 꿈꾸지 않고 그냥 차 한 석 대 정도. 예. 한 대는 신부가 타고 두 대는 그 촬영팀이랑 이렇게 가족분들이 타서 남자 집 가서 상 받고 여자 집 가서 상 받고. 근데 그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이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상에 얼는데 꽁을 얼리는데 잘 사는 집은 이렇게 진짜 꽁을 얼리는데 못 사는 집은 박제품을 가져다가 모조품을 넣고. 네, 그 결혼식이 끝나면 그 박제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인형으로 원앙 두듯이 그냥. 네. 아니 그리고 꽁뿐만 아니라 이 일반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은요 사과 같은 것도 진짜로 안 하고 모조품을 놔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예쁜 거에서 진짜인 줄 알고 씹었다가 이빨이 하나 날아가가지고. 아무튼 그게 현실이에요. 저희 쪽 현실이. 야.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화려한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 있었나요? 저는요, 이제 정말 지금 시대는 이제 뭐라니 남자 집에서는 그 며느리한테다가 차를 하나 주고 그 여자 집에서 사위한테다가 하나 줘요. 그래가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리고 집은 꼭 남자가 사요. 몇만 달러도 상관이 없이. 그리고 그 안에 가전제품은 몽땅 여자가 사요. 똑같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딱 북한 한국처럼 똑같이 결혼식을 해요. 잘 사는 집에는. 진짜? 네. 주례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주례 선생님도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들은 이제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 데려다거든요. 연예인들. 네. 결혼식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결혼식은 음식 차려놓고 음식 창 차려놓고 그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잘 사는 집들은 음식을 안 차려더라고요. 꽃이랑 막 이런 장식으로 차려놓고 그게 스케일이 다르고 그러고 남자들이 꼭 여자인데 웨딩드레스를 잘 사는 사람들은 꼭 선물해줘요. 근데 웨딩드레스도 수입제 있잖아요. 수입제. 네, 그런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저희는 그거 구경하면서 그냥 바퀴 4개 달린 그 승용차는 다 재건 줄 알았거든요. 촬영을 그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풀 촬영해요. 일반인들은 좀 산다, 부유층에 들어간다면 이제 인맥이거든요. 차를 뭐 벤츠라든가 이제 간부들 차를 빌려가지고 몇 대를 세우는 거 이거는 자기만의 인맥이에요. 그 인맥의 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차를 몇 대 빌려가지고 뒤에 또 짐차를 따로 갖고 가는데 정말 돈 없어가지고 진짜 결혼식 겨우 치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그마한 트럭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랑 신부가 타가지고 일단은 그냥 일반 자기 집에서 상 차려가지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축가곡 불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결혼을 하거든요. 지방 사람들은요 무조건 승용차가 많이 온 사람들이 맞아. 지나가고 동네방네 야 너네 차 하나 좀 써라. 그러게 되면 신랑 신부 타는 차도 있지만 그 들러리들이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신부 데리러 갈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은 승용차 하나는 신랑 신부가 타고 나머지
요새는 그 연기 뻥뻥 나는 그 신탄차 타고 그 적재함에 다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힘 있는 집들은 승용차를 쫙 줄을 서서 10대씩 줄을 세워가거든요. 어머나 저 집 봐라 저 집 봐라. 근데 그게 자기 차가 아닌 거잖아. 아니죠. 아니어도 단 1시간이라도 차를 빌려 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힘 자랑이고 가신 거예요. 남의 차건 내 차건 일단 차를 그만큼 빌려온다는 게 대단한데 우리 일반 인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 목탄차 한 대가 딱 와요. 그리고 차 여러 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뭐냐 신혼부부 새 짐을 이제 실어 나를 서달구지가 몇 대가 기다리고 있고 그 승리호 28도 목탄 연기 빽빽 풍기면서 말이 온 마을을 그냥 시커멓게 연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신랑 신부가 타가지고 또 역시나 김일성이나 김부자 동상에 가서 또 인사 극복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쪽이랑. 뭐 묻잖아. 뭐가 묻어요? 그런 거 뭐 안 따지죠. 그러니까. 아니 신랑 신부는 운전칸에 타요. 근데 눈놀이들이 문제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기 코에 여기 지금 뭐 결혼식 얘기하다 보니까 외제차가 없이는 뭐 네, 자세가 안 나오고요. 평양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하면 더하지. 뭐 만 평양에 뭐 최고로 모시는 그 외제차는 다 모여들고 그렇지. 하고요. 번호표도 다 네. 되고.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하면은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들을 어느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오고 와서 또 만담을 하고 또 그다음에 유명한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고 하면 그 사람의 결혼식이 얼마만큼 수준 있는 레벨에 속하는가 걸 알 수 있어요. 북한 결혼식에도 그러니까 축가를 이제 정말 호화 결혼식에는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이만갑 대표 가수 오늘 두 분이 북한식 그대로 결혼식 축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만갑 대표 파페라 가수 명성희 씨 그리고 이만갑 대표 선전대 유현주 김현정 씨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노을이 붉게 피는 전덕으로 손잡고 나가자요. 발 맞춰 나가자요. 하늘의 흰 구름도 선저 노래하고 길가의 꽃들도 춤추며 노래해요. 우리 앞길엔 행복의 노래가 울려퍼져요. 울려퍼져요. 높은 산 깊은 물이 앞을 막아도 손잡고 나가자요. 발 맞춰 나가자요. 그대가 앞에 서면 이 몸이 뒤따르고 이 몸이 앞서면 그대가 밀어주고 우리 앞길엔 찬란한 햇빛이 환히 비쳐요. 환히 비쳐요. 좋다. 야, 진짜 좋다. 좋은 때 좋은 날 맺어진 사랑 한 쌍의 꽃으로 활짝 피었네. 축복하노라 그래도 새 가정 축복하노라 오늘
되게 좋네요. 좋아요. 네. 저희 학창 시절에는 홍서범 씨, 조각경 씨의 내 사랑 추유가 또, 예. 저도 이제 미녀 가수랑 이제 섭외가 오면 같이 가서 이제 그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거 부르세요? 저는 존 덴버의 애니스송이라고 그 사랑하는 부인 이름이 애니거든요. 그녀를 위해서 불러줬던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가 많이 들어가거든. 유. 그럼 유가 나올 때마다 키스하라고. 맞아, 그런 거 많이 하죠. Like a mountain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a rain, like a storm in a desert. 유 언제 나와요? Like a sleepy blue ocean. 라이크가 나오는 거. You feel love myself. 축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축가하세요? 아니, 전 축가를 할 수 없잖아요. 래퍼니까. 래퍼. 축가를 하려면 뭐 지연이도 부르고 리나도 불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하도 이제 꼭 축가를 해달라는 친구가 있어요. 편집을 끝까지. 큰일 났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이 노래를 불러서 더 이상 축가를 해달라는 말을 안 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제가 2001년도에 제작했던 그룹 큐어큐의 떠나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떠나려면 다 떠나가라. 내 슬픈 상관 말고 떠나가라. 너무 심했어. 아니, 축가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여쭤볼게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친구가 생겨서 결혼식장에 가봤을 거 아닙니까? 네. 이벤트 하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때, 송희 씨 봤을 때 좀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가서 축가 불러주려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언니는 불렀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축복하느라 몰랐어. 어디가 지금. 근데 북한 노래요? 예, 북한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성희 씨 반가워요 이러고 사진 찍으라고 갔거든요. 그래도 막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야, 어찌나 찡한지 거기다가 시까지 웃고 어떤 여자는 족자까지 그림을 받치고 어지러웠어요. 족자를 받더라. 꼭 부킹인지 부컨지를 이렇게 던지고. 부커를 던졌어요. 예. 또 어떤 거 신기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식 본 거 중에?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 같은 동기예요. 그래갖고 그 언니는 오자마자 그 언니 한 달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래 오라 이래갖고 저는요 입살 2kg 500인데다가 쌀을 가져갔어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입살 2kg 500인데다가요. 그리고 창콩 있잖아요. 그 메주콩 그거 3kg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걸 함이다 딱 해갖고 선물처럼 가져갔거든요. 딱 죽어서 결혼식 그거 딱 받았어요. 그러고서 아저씨한테 제가 주는데 내가 제일 함이랑 크고 제일 큰 거 갖고 왔더라고요. 아 이거면 되겠구나 했는데 한 주일 지나가 전화 온 거예요. 야 성희야 그래 왜 하니까 야 우리 무슨 쌀이 없다고 쌀 가져가라고 그래. 언니 그거는 다 예의야 받아. 아이 받겠다. 나도 네 시집까지 그렇게 가져가 그래. 그렇게 가지고 와 왜 뭐가 잘못됐어 하니까 지금은 다 봉투로 갖고 온다 그래. 아니 북한에는 쌀이 그리면 난 가져가지 하니까 야 정말 뭐 살아대야. 쌀 1.5kg를 축의금으로. 대박. 자 이번에는 북한 금수저들의 은밀한 사건 사고. 우리 이만갑 신문사에서 특종 전문 기자로 새롭게 영입한 이상민 기자 불러봅니다. 이상민 기자. 네, 이만갑 신문사에 새롭게 영입된 특종 전문 기자 이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그 한국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가득한 북한 금수저들의 비화를 준비했습니다. 생생한 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만을 엄선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북한 금수저 카더라 뉴스는 김부자 전용 도로 위에 무법자라는 항일 수사의 아들 A군의 소식입니다. 아들 사랑이 끔찍했던 항일 투사 K씨.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아들 A군에게는 치명적인 주사가 있었는데요. 그 주사는 바로 아버지 차를 끌고 김부자 전용 도로를 달리기. 하지만 그런 취미가 안전할 리는 없죠. 결국 교통사고를 내 교통안전원의 단속에 걸리고만 A군.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 단속원에게 나 항일투사 K의 아들이야. 어디서 네가 날 단속해? 하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항일투사 K씨의 이름을 댔는데도 단속이 계속되자 A군은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아들 바보 항일투사 K씨,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상부에게 연락을 해서 아들 A군을 단속했던 교통안전원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교통안전원은 일 열심히 한 대가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거죠. 와. 이 사건의 증인, 우리나라도 뭐 A양, B양이도 다 알거든요. 혹시 노 선생님은 아십니까? 네, 제가 제보했습니다. 에? 평양에는 이제 그 55도로라고 있는데 이게 행사 전용 도로가 돼서 이제 그 아무나 막 탈 수 없고 아무 때든지 탈 수가 없어요. 이게 김철만이라고 항일투사가 있는데 근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오늘 구역당 지도원을 할 텐데 아버지 차를 타고서 이제 그 음주운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차가 이제 곱게 가지를 않으니까 교통안전차가 이제 그 타고서는 이제 달려온 거예요. 세우는 순간에 그 사고가 났는데 그 단속했거든요. 주면서 내놓으라. 그거 하니까 야 나 김철만의 아들이야. 하니까 이제 원래 법대로 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벌금을 좀 받아야 되고 이제 차가 해수당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딱딱 아저씨들이 그저 맞으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항일투사인데 같은 이제 그 동년 항일투사가 이제 그 사회안전부장 이제 백항림이거든요. 그분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야 백항림이 내가 우리 아들 이거 좀 오늘 도로에서 띄운 차 이거 단속했는데 야 그 기다 있어. 그러니까 야 그래 알아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당장 그 지구대다 이제 알아봐가지고 야 그거 누구야 누가 단속해서 그러니까 누가 단속했다 야 결대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 교통안전원은 이 법적 요구를 들이댔는데 이 잘못 건드린 거래서. 근데 김철만은 유명한 사람입니까? 네, 다 알아요. 차를 보면 아니까 또. 네, 이율 느껴주고. 아무튼 법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거네요. 네. 두 번째 뉴스가 또 있다고요. 네. 북한 금수저들의 이야기 정말 흥미롭죠. 자, A군의 소식을 뛰어넘을 다음 비화는 북한의 최고급 호텔 카지노에 갔을 때 꼭 피해야 한다는 금수저 비양의 이야기입니다. 평양 금수저들의 핫플레이스로 꼽힌다는 평양 양각도 호텔 내 24시간 카지노. 이곳에선 밤새 카지노를 즐기기 위해 북한의 금수저들이 매일 밤 모인다고 합니다. 부모 권력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금수저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빨치산 L씨의 딸 비양이라고 합니다. 새벽이 되면 항상 홀로 카지노를 찾아온다는 카지노 죽순이 비양. 혼자 카지노를 찾은 젊은 여자들을 신기하게 보다가 꼭 한 명씩은 대시하는 남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하지만 비양에게 술 한잔 할까라고 묻는 순간 어디다 감히 말을 걸어 하며 엄청난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비양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언쟁이 붙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등장하는 남자들, 바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복을 입고 주변을 지키는 호위국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비양에게 시비를 건 남자들은 두들겨 맞은 채로 카지노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아니 김준 선생님, 근데 제 생각에 양각도 호텔 카지노에 갈 정도면 그 비양이 아닌 다른 남자들도 그래도 한 집안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게 아니죠. 이게 보면은 저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라면서 군대들에게 뭐 여기 아까 그 새로 나온 미녀도 그렇고 아버지가 딱 그 군부 출신들이거든요. 군부 산하에 있는 외화벌이 회사라는 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벼락부자라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자면 돈 벌어 가지고 이렇게 행색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카지노에 출입을 해요. 예, 뭐 지방에 있다가 예, 그렇죠, 그렇죠. 와서 그냥 돈 자랑하는 애들이 못 모르니까 그 평양의 그 흐름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거기 부자라도 이 군부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이 막강한 힘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 금수저의 모든 것, 북한 인민군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북한 금수저는 입대하면 네모로 간다. 뭐 공익으로 빠지는 건가요? 평양? 중국으로 가나요? 중국으로 가는 외국으로? 네, 아예 그냥 중국으로. 이거 말 된다. 네. 아니 저거는 뻔해요. 지금 휴양지로 갑니다. 휴양지로요? 휴양지. 이게 군부대도 휴양지가 따로 있거든요. 있어요. 북한 금수저는 입대하면 근데 이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PX로 간다. 빠밤. 저도. 북한 금수저는 입대하면 무대로 간다. 무대. 왜요? 그럴 수 있겠어요. 공연하는 곳, 뭐 그런 무대에서 뭐 박수 치는. 정답은 그럼. 북한 금수저는 입대하면 집으로 간다. 뭐야? 오! 최고죠. 오! 동네. 뭐야? 아예 안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군대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금수저들이죠. 진짜 금수저. 네, 진짜 금수저들은
곧장 사회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이든 김치공대든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왜? 쉽게 보면 인민군 연대장 이상급. 그러니까 사회 기업에서는 1000명 이상 있는 그 기업의 지배인이나 당비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우선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3년 신체가 부족해가지고 군사복무를 못할 것 같다 하면은 민간 기업이나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5년을 그 근로노동을 해야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들의 자식들이 대부분 다 군대에 들어오거든요. 저희 부대나 제가 이제 그런 애들 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이제 수급하기 위해서 그런 애들을 이제 집으로 보내요, 걔들을.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너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평양에 갔다가 다시 온다. 그때 되면 아버지가 뭐 정어리 뭐 10톤 뭐 사실 그거 국가 배정으로 받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 아버지가 자기들의 그 직권으로 그런 부대의 물자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북한의 금수저들이 가장 그 매력 있는 것이 그 분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농땡이 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거기도 왜 감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그러나 거기면 그것은 북한의 그 현재 모든 군대나 기업들이 그런 물자 구입을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간부부장이나 대열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 군사동원부 이제 그 책임자에게 뇌물을 좀 평양 간장을 갖다 주든가 뭐 이렇게 주면서 그 출신 성분 금수저들을 좀 이번에 한 10개만 좀 달라.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기부입대군요, 기부입대. 그렇죠, 기부입대나 같죠. 아니 근데 사실 저희 부대에도 예를 들어서 검찰의 고위직, 법원에 막 이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대하거든요. 막상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면 신경 쓰이시죠? 아, 그렇죠. 걔네들은 그 우리 서대에만 해도 경비서대는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학원 애가 2놈이 있거든요. 걔들은 무조건 그거는 앞으로 장군 이상급 되는 애들이거든요. 다. 근데 걔들이 3년 있으면 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막 욕하거나 기합할 때 그래 안 하지, 저. 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죽으려고. 진짜 뭐 예전에는 이제 지금처럼 그랬거든요. 이제 데리고 갔다가 이제 또 이렇게 데리러 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또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집에서 두고 맞아요. 이때는 해서 갔다가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다음에 그 부대에서 뭘 저기 된다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하고만 토론하고 이제 그 집에다 연락을 전화를 하니까 그냥 부대를 일체 안 가는 거지 이제. 그치,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안 가고 이제 그 3년이고 3년 이제 5년이면 5년. 원래 비속대상들이라는 게 3년에서 5년까지 하게 되는데 이번에 좀 달라져가지고 5년에서 7년까지 하게 됐어요 원래. 네. 5년 동안 뭐해 걔는? 이게 이자 말씀하신 거는 자택군인이고 자가군인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자택군이라 하게 되면 병보서 일명 이제 금수저들 아니면 일반 좀 돈이 많다던가 뭐 일반 기업서 책임 비서 뭐 이런 좀 하는 사람들이 병보서 그래서 자식을 데려가요. 네. 제가 한번 출장을 가자고 해가지고 참모장이랑 해가지고 그 군인네 집에 가니까 병이 걸린 사람 같지 않아요. 사회 사람처럼 머리를 다 기르고 군인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군인인지 모르겠네요. 모르죠. 너무 사회 사람처럼 머리를 길러가지고. 알리지도 않아요. 저희 남편도 군대였거든요. 우리가 단원생활로 대학을 졸업하고 뭐 가정적으로 토대도 좋고 아버지가 간부였는데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돈 주고 대학 졸업증을 쌀 수 있지만 군대 자기 경력은 살 수가 없으니까 단원생활로 그때 항상 성군성철해서 군대를 갔거든요. 3년 동안 횟수로 4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는 게 내가 군사복무를 했어요. 1년에 3번 오는데 아니 진짜예요. 1년에 3번 집으로 날아오는데 부대에서리 돈 이렇게 있잖아.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쌀을 둘러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가는데 그거 보낼 때는 참모장이요 무슨 연대장이요 이런 사람들이 줄을 쳐서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또 숙제가 있거든요. 무슨 레이자 열매다. 아이들이 동복 얼마. 1년에 3번 횟수로 4년 동안에 평균 10번 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군사복무 총 한 방 싸지 않았어요. 총 한 번 쏴도 못 보고 집에서리 전문 손에다가 군사복무로 경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세상에. 근데 만약에 할당량을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갖고 오라 그랬는데 갔다 올 수. 제가 아는 오빠 한 분도 이제 그 군사복무를 하는데 허위국에 가게 되면 금수산 우사랑 쪽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의 집을 못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오빠는 부대에서 2사람이서
10톤을 해오라.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이제 집에 나왔다가 11월 달쯤에 가더라고요. 뭐 10톤을? 쌀 10톤. 10톤이야? 10톤 해역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명이서 같이 받고 나왔는데 한 명은 청산리에 우리 사람들은 다 알 정도 대단한 그 집의 아들이었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그 환경남도 행정위원회 아빠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10톤. 그래가지고 나왔다 가더라고요. 아, 근데 그 10톤이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면 어떡해요?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군대에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군대들은 집에 일단 휴식을 와서는 자철이면 잣을 딴다든지 밀수를 한다든지 부모들이 등을 놓고 비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뒤스리 카바를 써주고 그 떨어진 돈에서 보태서리 보내줘요. 저희 사촌 오빠가 사촌 오빠. 군대 갔는데 한 2년 만에 집에 온 거예요. 와서 네, 한 5년 동안 집에서 있었어요. 와. 아버지가 돈. 네, 아빠가 막 그 오빠 있는 그 군부대 찾아가서 막 중대장부터 다 만나고 여기서거는 몽땅 청진에 있는 여기 오라 해가지고 뭐든 뭐 물품부터 뭐 청진에 있는 수산물부터 다 요구하는 거예요. 막 이거 도와달라고. 구조적으로 완전 썩었네요, 그냥. 이거 한 사람 잃어버리면 나머지 병사들 그 사기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죠. 근데 그 잘 사는 집 자식들은 원래 저온부대에 나가요. 원래 일반 사람들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저온부대에 나가서 생활도 진짜 좋고 한데도 여자친구도 있고 군대 나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조그만 앞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동안 놀다가 또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도 갔다 오고. 저희는 제 남동생이 군대 갈 때는 최고의 꿀보직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최고의 간부들 자녀들이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일반 군대 초모가 아니라 보위부 초모 아니면 예, 보안소 초모거든요. 거길 가게 되면 평생 철밥통을 메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 조금 레벨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평양 90일 훈련소를 가요. 그러니까 90일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게 되면 평양 지역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도 나도 뇌물만 조금만 고이게 되면 90일 훈련소를 가니까. 그래서 저희 남동생 군대를 갈 때도 90일 훈련소를 보내자고 막 이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쟤는 가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타령을 할래다. 그 문제의 남동생. 예. 그래서 제 남동생을 그러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타령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내자.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돈을 줘가지고요. 섬에다가 쳐넣었어요. 그 초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 그 상군단인데 거기다가 했더니 10년 동안 쳐넣었더니 정말 10년 동안 휴가를 못 나오는 거예요. 휴가고 타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초도에 넣을 때 그 앞에 초도섬 앞에 석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석도가 조금 괜찮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육지하고 가까운 거예요. 얘는 자동차 튜브라도 타고 헤엄쳐서 애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 보내는 거 조금 더 멀리 보내자.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초도에다가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돈까지 받았는데 멀리 보내라 이거는. 네. 근데는 타령하는 애들이 해도 많으니까 이게 자꾸 타령하자 세탕 내탕 되게 되면 집이 망해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성군전지 북한이잖아요. 아무래도 최고 권력자가 군부대 출신일 텐데 북한 인민군 장성 중에서 지금 최고의 권력자다. 진짜 금수저 누가 있을까요, 김 선생님? 황병소죠, 당연히. 황병서. 네, 황병소죠. 그러니까 군부 자체를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는 것이 당인데 그 당을 그 군부 안에 당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총정치국장이라 해서 황병소인 거죠. 이 사람 얼마 전에 없어졌다. 힘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쉬러 갔던 거죠. 군기 갔다. 근데 이 사람 조카 정도면 진짜 힘이 좋은 겁니까? 그렇죠. 뭐 말만 해도 아마 모든 걸 날아가는 비행기도 오라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별로 조카랑 안 친한 경우도. 그러니까 황병수가 조카를 안 챙겨도 벌써 황병수의 조카다 이런 레테르가 붙으면은 그냥 명품 취급을 아니 그냥 그 자체로. 그렇죠. 아까 막 별로 친분이 없어도. 네. 근데 원래 이런 특고위층들은 이자처럼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힘든 부대, 전방 부대 보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아무 부대 가도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놀고 먹는 거죠. 뭐 집에 왔다 갔다도 하고. 황병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김원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제일 권력자라고는 할 수 있죠.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들도 꼼짝 못하는 이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가 이제 그 장군님 동생이니까. 바이아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장례식 때 어린천이가 막 슬퍼하게 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여자가 누군가, 저 천이가 누구냐고 그때까지는 다 몰랐어요. 김 부자의 가족에 대해서 일제히 올라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 만경대 물놀이장에 이제 이거 현지 지도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오린철이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게 그때 그렇게 나옵니다. 김여정 동지와 함께 그 현지 지도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김여정이 그때부터 이제 입지를 이제 붙여지게 해줘준 거예요. 네, 이 김여정이라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앞서 말한 사람들. 이 김영남이라고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국가 수석급이거든요. 북한에서 축전도를 보내게 되면 김영남 최고위원장하고 김정은 이렇게 두 명만의 이거죠. 축전 세계 여론하고 이제 축전 교환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김여정한테 꼼짝 못합니다. 네. 그런 정도입니다. 아, 숟가락 싸움에서 약간 밀리는군요.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밀리죠. 자, 어쨌든 간에 들으면 들을수록 놀랐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숟가락 놔하겠죠. 숟가락 뺏기는 사람도 있고. 자, 이번에는요. 사업,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취재 공개합니다. 북한 금수저가 사업할 때 네모 필수다. 사업할 때 뭐가 필수일까요? 우리 사업을 많이 해보신 이상민 씨가 먼저 대답을 해보시면. 계약서죠. 네. 아. 계약서는 필수다. 그치, 계약서 필수.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니구나. 불법 사업. 불법 사업? 하기 위해. 나이트 클럽. 알았어. 이상민 씨. 조직 폭력배는 필수다. 나이트 클럽이니까. 아니? 세상을 왜? 차명계좌. 차명계좌. 힌트 드립니다. 젓가락. 어떤 사업을 해? 네. 돈이 많아. 네. 불법이야. 감옥 가야 돼. 잘못하면. 정답! 북한 금수저가 사업할 때 바지 사장은 필수다. 빠밤. 정답 확인입니다. 북한 금수저가 사업할 때 바지 젓가락이 뭐야, 왜? 누가 대신 가는구나, 걸리면. 예. 조직 폭력배가 아니에요. 김선 선생님, 진짜 이게 우리가 아니, 그럴 수도 생각하는 있다. 그 바지 사장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2년도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라고 해서 7일 경제 조치를 한 다음에 북한의 그 수익 구조에서 독립채산제라고 자본주의 경제 방식을 도입을 승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마음대로 외화벌이라고 해서 중국 바이오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데 대체 북한에서 하는 비즈니스라는 게 지하 자원이나 국가 자원들을 홀값에 중국에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금수저가 이자처럼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명의를 따서 회사를 세운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직접 나가다가 언젠가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금수저가 감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웠다가 이 바지 사장이 실질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의외로 다 상납하고 있다가 언젠가 이 회사가 깨졌다. 그럼 쟤는 바지 사장에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네. 노 선생님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좀 하신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비소라 해가지고서는 내가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저도 이제 식당을 한 100개 좀 운영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부터 네가 여기 이제 지벤이다. 네가 해서 하라. 그래서 요리사도 누구 인원이고 이제 물자고 이제 돈이고 다 대줍니다, 이제. 대주는데, 이제 만약에 구정제가 이제 이루어진다거나 이제 무슨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불륜 관계가 제기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원래는 제일 책임진 사람이 제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야 너가 가라 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이제 뽑아내가지고 갔으니까. 진짜 조직폭력배 하는 짓이네요? 아니 근데 바지 사장이란 말이 북한에 있어요? 저희 데서는 마개참모라고 하거든요. 뭐요? 막아주는 그러니까 사람. 막아주는 사람이라고. 마개참모. 장사하다가 대신 내세울 사람을. 그래 우리 억울하면 내가 무슨 마개참모냐고 막 이러거든요. 대신 남의 죄를 쓰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럴듯하다. 진짜 억울하고 저희도 막 웃기는 친구들 사이에도 막 그 말을 막 써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좀 이렇게 법부에서 누명을 씌워서 잡아가는 신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 사장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사장을 막 잡아가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외국에서도 자본을 끌어들여올 수 있는 능력이 막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잡아가면은 그런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다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지 사장도 점차적으로 생기게 되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으로 청진의 그 포항 구역이면 중심지니까 거기에 탁구장하고 당구장을 같이 차렸어요. 근데 그 수입이 진짜 짭짤한 것 같아요. 그 탁구장은 1시간에 3,000원이고 당구장은 5,000원인데
하루에 북한 돈을 몇십만 원 벌더라고요. 친구가 또 자기 친구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돈을 잘 당구장도 있어요? 네. 놀새들 많이 모여요? 네, 엄청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막 진짜 많이 가요. 무료예요? 당구장에 있어요. 무료예요? 3,000원 아니요, 돈 있어요. 5,000원. 당구장 와, 대박. 5,000원이고 이야. 축구장 3,000원이요. 그러면 거기 포켓볼도 있고, 네, 다 있어요. 당구도 있고, 나인볼도 누구나 해도 돼요?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내면? 네. 오. 저희 동네는 그 잘 사는 그 사람이 그 식당을 차렸는데 완전 풀 세트로 다 있어요. 식당 안에 1층에는 식당이고 2층에는 노래방이고 3층에는 탁구장하고 당구장이에요. 근데 그게 개인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 불법도 하고 하긴 한데 다 이런 바지 사장이나 이렇게 마개 참모처럼 내세워서 그 안 될 땐 그런 사람 내세워서 다 하게 하고 자기는 돈을 억수로 많이 벌거든요. 힘 있는 사람은 돈도 진짜 많이 벌어요. 북한에는 이제 금수저리라 말하면 이제 보위부장 자식들이랑 이제 국경가장 자식들이랑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밀수를 할 때 카박 돈이 필요 없어요. 그 아버지 자체가 카박에 때문에 전화 한 통 치면은 국경예선이거든. 문 딱 열려요. 그래가지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금수저리 아닌가 싶어요. 완전 현수견이랑 엄청 작업 아마 많이 해줬을 거예요. 가바비 안 받고. 아니, 질문이 있는데,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뭐 어떤 다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뭐 이 친구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봐라. 너 기다려봐. 그리고 나도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두 분의 관계가 약간 계급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면 이게 진짜 어른들 싸움으로 번져서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동네에 보면 책임비서 자식이랑 이제 보위부장 자식이 밀수를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땅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잡기를 했는데 보위부장은 법적으로 따지고 이제 책임비서는 당적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놓고 보면은 우장은 이제 책임비서인 거예요. 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위부장이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들 한번 봐줘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 우리 아들 봐줘. 이렇게 하면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돈 있는 건 돈 있는 길이, 힘 있는 건 힘 있는 길이. 그 지금 한국에서 보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형제난. 그래서 이제 한국 재벌가들이 유산 상속을 갖고 막 형제끼리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저기도 지금 보면 재산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저기도 이제 뭐 형제난이 일어나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북한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유산, 재물 상속 시스템은 없습니다. 뭐 어떤 상속이 가능한가 하면 혁명에 대를 한다는 그런 위협 계승 뭐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데 북한에도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아버지가 이제 빨수산 출신이었는데 그 삼형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당에서 그 집안을 다 이렇게 뭐 큰 간부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그 계승해야 될 자식을 그 이제 양성하는 기준을 정할 때에 배제된 사람이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형은 중앙당 비서국 간부가 먼저 되고 나는 왜 계속 아직 하국 간부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 형은 그런 형은 아니다 하고 고소고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 비리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풍기박산 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자, 오늘 뭐 금수저들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양미 씨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 와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있기만 하려 뭐 많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점은 또 뭐예요? 좋은 점은 이렇게 편하게 카드 굽고 하는 게 카드가 좋다니. 네. 아니 돈이 많아야 카드를 편하게 긁지 않나요? 그래도 카드가 편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도 경제활동 많이 하죠? 다 가져봤는데 이렇게 카드 하나 못 가져봤거든요. 네. 신용카드 신기하죠? 신용카드 아니고 그냥 일반 체크카드 그런 것도 되게 그런데 뭐 아무튼 자유롭고 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입고 싶은 게 비싼 건 아니라도 막 짧은 거 막 파인 거 뭐 이런 거 입고 저는 항상 거기 있을 때도 막 화려한 걸 좋아했어요. 막 남달리 특별한 거 막. 최주연하고 똑같구나. 최주연하고 둘이 뭐 부자고 뭐 돈이고 소용없다는 거야.
자유롭게. 예쁜 머리에 염색도 하고 싶고. 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TV를 보면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짧은 이런 반바지를 입는데 우리는 절대로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 입고 싶어요. 원래 사다가 입긴 하는데 밤에만 입어야 되고 입다가 단속되는 날에는 또 가서 불려가서 욕 먹고 네. 저는 바지도 다 이렇게 째개지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사이트 보면은 마음대로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들키면은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마음껏 할 수 있고 듣고 싶은 노래 전 세계 노래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네. 너무 좋아요. 도대체 남한에서는 어디 있는 털까지 떠나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안 남들었어요. 원래 안 남았어요. 띠모란 게 분명 털을 밀라는 소리인데 과연 어느 털을 어떻게 밀라는 이만갑 새내기의 남한 정착기. 하도 오래 살면은 계속 옷 입는 거를 보는데 이런데 정말 한국에 오니까 걔 진짜 옷 입고 다니더라고요. 리멤버에 유승호 오빠가 나오는 거기 아나운서 역할로 가게 되었어요. 리멤버에 나갔어요? 네, 그 응팔도 갔었어요. 우리 출연자가 응팔도 나옵니다. 예, 오늘 북한 금수저의 모든 것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금수저로 태어났든 흑수저로 태어났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쌓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약간 씁쓸한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금수저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이만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